자, 회장님 설명에 있죠? 네. 네. 사람은 보통 0세에 태어나서 30살까지 공부라는 걸 하게 되겠죠? 네, 공부를 하고 또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자, 30살부터 60세까지는요, 보통 뭐를 하느냐? 일을 해요. 일을 왜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일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찍들 퇴직들을 하세요. 자, 보통 60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60세부터 90세까지는 노후라는 게 오겠죠. 근데 우리 진승환 사장님은 요즘 노후 준비를 100세까지 해주고 있어요. 혹은 120세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사람들의 노후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15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나는요, 30년 동안 돈을 벌죠. 그래서 6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자, 내가 30년 동안 돈을 벌어서 6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버는 수입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저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넉넉한 삶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내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내 수입의 절반을 저금을 하면서 살까요? 못하면서 살까요? 못하면서 살더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소비 지출을 내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근데 그 소비를 내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 신용카드를 할부로 쓰시는 분들이 많죠. 네. 자, 할부로 쓴다라는 이유는요, 내가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미리 땡겨서 지금 소비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을 하면서 그 할부를 갚아나가겠죠. 자,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 승용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승용차가 필요해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나는요, 승용차 필요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승용차를 한 대씩 사기 시작을 하네요. 어느 날 내 지인들을 보니까 자가용을 한 대씩 사기 시작을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승용차가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승용차를 할부로 뽑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할부로 샀다라는 건 내가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내 소비 지출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집에요, 지금 현재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다 지출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지출을 250으로 줄이라는 거죠. 250만 쓰세요. 나머지 250은 뭘 해야 돼요?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그래야지만 당신의 노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서 살겠죠. 우리 집 수입이 200인데 200이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다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100만 원만 써야 되겠죠. 네, 100만 원은 저금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한테 자, 그렇게 쓰고 사십시오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죽기보다도 더 괴로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내가 저금을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요, 내 노후는 어떻게 돼요? 우울하겠죠.
자, 이대로 나는 내 우울한 노후를 맞이할 거냐? 그러기는 싫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내 수입, 내가 벌고 있는 내 돈을 내가 한번 스스로 통제를 해보자. 그럼 어떻겠는가?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한 달에 200의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0이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400을 벌어보시는 거예요. 400만 원을. 내가 500을 벌고 있는데 그 500이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내 통장에서 싹 빠져나가요. 그럼 그분은 1000만 원을 벌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500 지금처럼 쓰고 나머지 500은 저금하면 되는 거죠. 자, 내 수입을 통제하려고 봤더니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더라. 대한민국의 성인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가 약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1,600만 명 정도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죠. 자,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분들, 이분들은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통 평균 근무를 하죠. 근데 내 수입을 늘려야 되니 내가 내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8시간 근무하는 걸 16시간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찾아가야 되겠죠. 자, 사장님, 저는요, 제 노후가 좀 불안하니 제 노후를 위해서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던 거 저는 16시간으로 늘려서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입을 2배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월급을 2배로 준다.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한다. 회사 그만두라고 할지 모른다. 자네 미쳤는가? 정신 차리게 얘기할지 모른다. 자, 저는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이사를 해야 돼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죠. 그래서 목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자, 저는요,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잔업도 매일같이 할게요. 내년에 목돈으로 3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수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 수입이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죠. 왜?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요, 50세 정도가 되면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퇴직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영업을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내가 번 돈 쓰고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죠.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을 생각을 해요. 지금 길에 나가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50세 이상 자영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 95%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더라는 거죠. 네. 약 4%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1% 정도만 돈을 조금 벌고 있다. 근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영업자들은요, 한 번 간판 올렸다 내리면 손실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정도까지 요즘은 손실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자, 이 자영업자들은요, 직장인들보다 내 근무 시간을 통제하기는 좀 쉬워요. 왜? 내일이니까는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요, 이미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근무 시간 한두 시간은 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두 시간 늘린다고 해서 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크게 변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역시 내 수입을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요, 대부분 서민들은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 거예요. 큰 돈을. 하지만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자영업은요, 만약에 내가 오픈해서 실패하면 나만 힘들어요. 하지만 사업은요, 내가 오픈했다가 망하면 내 주변 식구들까지 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차이는 제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사업가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다.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라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뜯어 말려요. 뜯어 말려요. 왜 말리냐?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다. 자, 내가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나한테는요, 투자금이라는 게 넉넉하게 좀 필요해요. 맞죠? 두 번째, 나만의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세 번째,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내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나 어렵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사업한다 그러면 대부분 말리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들은요, 어때요? 돈 많이 벌어가죠. 근데 일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뭐라 해요? 우리 사장님은 일도 안 하는데 돈만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사장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의 집을 담보로 맡기지도 안 하는데 돈만 집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은 회사에다가 집을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관두겠죠. 자, 그래서 나는 무슨 뜻이냐?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업을 생각한다, 안 한다? 네, 성공하면 큰 돈을 벌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이대로 노후를 맞이할 거냐? 아니다. 네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네 번째 돈을 버는 방법. 투자를 하면, 어디인가 내가 투자를 하면 나한테 소득이 들어와요. 자, 어떤 소득이 들어오냐? 자산 소득이 들어오죠. 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은행에다가 한 100억 정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이자 소득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걸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인덕원역에다가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샀더니 월세가 나오겠죠.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투자소득, 자산소득이라고 해요. 자, 이 투자소득, 자산소득은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돈은 끊임없이 들어온다. 자, 내가 인덕원에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샀더니 제가 여행을 갔어요. 한 달 동안 해외로. 그래도 그 빌딩에서 월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죠.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6개월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인덕원에 1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는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걸 자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소득이죠. 근데 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요,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자가 돼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 역시 가난하다. 그래서 투자를 할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요, 판검사 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일까요, 아닐까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절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가난하니까 내 자식도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네트워크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왜 굳이 네트워크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느냐? 사장님들한테 노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오죠. 근데 나는 저금을 해놨어요, 못 해놨어요? 대부분은 못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나는요, 앞으로 추가 수입이 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직장에 다녀서 답이 나오나요? 자영업을 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답이 나올 텐데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돈이 없어서 투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 배터미 사업은요, 내가 자, 사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선택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사업가와 같은 큰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애터미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벌고 있죠.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씩을요. 그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보다 망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망하더라도 나한테 리스크는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애터미에다 투자를 했나요, 안 했나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템을 내가 스스로 선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제공을 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왜? 이런 곳에 와서 배우시면 되니까. 자, 시스템은요, 회사에서 다 만들어놨죠. 나는 그 시스템을 활용만 하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애터미 사업을 사장님들이 선택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실패를 하면 리스크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투자가와 같은 자산 소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애터미 사업을 해서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씩이 들어와요. 자, 이 소득이 언제까지 들어오냐? 제가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 제가 만약에요, 이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오늘 당장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최선주 팀장님, 우리 김경숙 사장님, 전성재 사장님은 제가 없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면 이 일을 꾸준히 하실까요? 꾸준히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6개월을 입원해 있다. 그래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 애터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자산가와 같은 끊임없는 소득이 들어오는데요. 이 소득이 언제까지 들어오냐? 제가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라면. 자, 그 소득이 내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태민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굳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의 회사 가서 머슴 살 필요 없다. 돈 버는 건 내가 끝내는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업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사장님들 마음 라고 얘기를